Kim Jong-un by May to achieve permanent 성과적으로 진행된 데 대하여 만족해하시면서 두 나라 최고 륜도자 동지들께서는 빛나는 최고 륜도자 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means getting rid of the uranium enrichment and plutonium reprocessing capabilities. It means addressing. You know,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ve decided to terminate the planned summit in Singapore on June 12th.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제의를 전격적으로 수락한 이후에 지난 석 달 동안은 그야말로 반전의 연속이었는데요. 이제 일요일이면 두 정상이 싱가포르에 도착한다는 보도도 나왔고 정말 이제 화요일이네요, 북미 정상회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이 이렇게 쭉 나왔었는데요. 정말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반전에 그야말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지금 테이블에 앉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만나서 하겠다는 것은 그만큼 비핵화 문제에 전체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양 정상이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죠. 미국 정부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이 하루 정도 더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 대비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서 혹시 회담 준비가 순탄하지만 않구나. 이런 걱정도 좀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양국의 정상들이 마주 앉아서 이렇게 정상회담 한다는 거, 이 자체가 크나큰 진전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이 북미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저는 이제 정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그려보게도 되고 상상해보게도 되는데 제일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 두 정상이 정말 만나는 딱 그 순간이거든요. 이게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저는 어떤 악수를 할까가 굉장히 궁금해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하면은 이제 외국 정상하고 만났을 때 약간 기싸움에서 그냥 좀 보여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악수를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또 김정은 위원장도 생각을 해보면은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때인가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이렇게 세 번의 아주 격한 포옹을 해갖고 이게 화제가 됐었는데 악수를 할까 포옹을 할까 아니면은 이제 서로 간의 어떤 기싸움 이런 걸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이제 북한과 미국의 이 정상이 정말 파격적으로 스킨십을 한다 이러면은 이게 또 역사의 길이 남을 그런 세계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과연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복장으로 회담장에 나올지 이것도 관심사잖아요. 예,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외국 정상을 만날 때는 대부분 인민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는 또 양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 이제 그 인민복이라는 게 사회주의 정상 국가를 상징하는 그런 복장이기도 한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공식 정상회담 할 때는 아마 인민복을 입고 나올 것 같고 또 사적으로 만날 때는 또 뭐 혹시 또 회담이 잘 돼서 연애를 한다든지 이러면 양복을 입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든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이게 그 굉장히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민복을 입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전용기인 참매 1호를 진짜 타고 나올 거냐. 여기에도 관심이 계속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 하면 에어포스 원, 워낙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최첨단 기기가 다 있는 진짜 하늘의 백악관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대단한 이 비행기잖아요. 근데 이에 비해서 참매 1호 같은 경우는 1970년대 구소련에서 제작이 됐었고 개발이 됐었고 그다음에
이게 1995년에 이미 이 단종이 됐을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된 기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중국 비행기를 혹시 렌트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또 마침 어제 이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또 시진핑 주석이 타던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들어가니까 그런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긴 했어요. 하지만 역시 정상회담인데 그래도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참매 1호를 탈 것이다 이런 분석도 여전히 강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정상의 출동인 만큼 어떤 비행기를 타고 오느냐 이것도 정말 큰 의미를 지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비행기뿐만 아니라 이게 워낙에 이제 세계적인 회담이고 첫 북미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몸짓 하나, 동작 하나가 이게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는데요. 그리고 이걸 보면 지금 사실상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하고 네. 사실 낙후된 국가, 불량 국가로 하던 국가가 거의 동등하게 만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북한한테는 좀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등한 분명히 외교적 성과지만 가서 어떻게 동등한 대우를 받느냐가 엄청나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온 북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만나게 될 장면을 미리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은요, 뭐 속속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의전, 뭐 경호 이런 실무 문제는 지금 거의 이제 조율이 끝난 것 같죠? 네, 오늘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이 북미 정상회담 준비는 완료됐다 이런 말까지 한 거 보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협상 테이블은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중요한 건 협상 테이블에 앉는 이 두 주인공. 이 두 주인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말이 있듯이 서로 상대방을 잘할수록 이 협상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제가 전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비교. 한번 어떤지 한번 보실까요? 네. 네. 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요. 1946년생, 만 72세고요. 김정은 위원장은 1984년, 즉 만 34살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키가 190cm로 상당히 키가 커요. 그러니까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이 한 170이 좀 안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의 키 차이는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화면을 보시면 두 사람의 키 차이가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과연 공통점도 있나 봐요. 네, 공통점 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멜라니아 여사는 모델 출신이고 김정은 위원장은 부인이 리설주 여사가 예술단 출신이거든요. 두 정상의 패션도 비교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넥타이를 반면 김정은 위원장은 공식석상에서 인민복을 즐겨 입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네. 서로 다른 듯 또 닮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프로필 영상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트럼프는 1946년 뉴욕에서 부유한 부동산 사업가의 둘째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는 돈에 관해서는 자식에게도 무척이나 엄격했다고 한다. 13살 되던 해 트럼프는 선생을 폭행하는 문제를 저질렀고 화가 난 그의 부모는 트럼프를 규율이 엄격한 뉴욕 군사학교로 보냈다. 졸업 후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스쿨에 진학해 경제학을 전공한다. 김정은은 1984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세 번째 부인 고영희 사이에서 차남으로 태어났다. 위로는 형 김정철과 여동생 김여정이 있으며 작년에 사망한 김정남은 배다른 형이다. 16살 때 김정은은 스위스 베른으로 건너가 공립중학교에 입학한다. 그가 김정일 위원장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안 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당시 김정은은 농구에 무척이나 심취했었다고 전해진다. 1월 16일 2000년 학교를 그만두고 북한으로 돌아온 김정은은 인민군의 병사로 입대해 2년여 복무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학을 졸업한 트럼프는 아버지로부터 빌린 100만 달러로 맨해튼 중심가에 고층 빌딩들을 짓기 시작했고 1983년 58층 높이의 트럼프 타워를 세우며 이름을 알리게 된다. 트럼프는 미인 대회를 운영하는가 하면 레슬링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심지어 직접 출연하는 등의 기행을 펼치기도 했다. 2004년부터 TV쇼 어프렌티스를 진행하면서 트럼프는 화제의 인물이 됐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트럼프는 2015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다.
그리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대장 김경시, 김성은. 김정은 역시 2010년 형들을 제치고 인민군 대장 칭호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거머쥐며 김정일의 공식 후계자로 급부상했고 이듬해인 2011년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하자 북한 최고 지도자에 오르게 된다. 트럼프가 방송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같이 김정은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길 좋아한다. 아버지 김정일은 생존 당시 방송에 자신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며 그의 목소리는 방송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은 방송을 통해 자신의 모습과 목소리를 드러내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작년 청와대에서 열린 국빈 만찬. 트럼프가 건배를 제의한다. 하지만 그의 잔에 들어있는 것은 술이 아니라 콜라였으며 실제로 트럼프는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김정은은 두주불사의 애주가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술을 권하는 남측 인사들의 잔을 마다하지 않은 까닭에 만찬이 끝날 무렵에는 얼굴이 붉게 상기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네.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그야말로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 프로필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 두 정상의 성격도 스타일이 한눈에 비교가 되는 것 같네요. 네, 사실 두 사람 이 나이만 보면 아버지와 아들뻘이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딸이 이방카보다 무려 3살이나 어려요. 그래서 나이만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을 것 같은데 또 살펴보면 은근히 공통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일단은 범접할 수 없는 다이아몬드 수저라는 거 두 사람 다 굉장히 그런 공통점이고 그리고 둘 다 굉장히 관심받고 주목받는 걸 좋아하는 것만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북미 정상회담 이 과정에서 언제 어디서 몇 시에 할 건지 이걸 전부 다 굉장히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막 트위터로 조금씩 알려주는 정말 리얼리티 쇼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네. 보여줬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도 이제 물론 이제 지금 나왔었지만은 북한 지도자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 이런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럼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 때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것 사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전까지는 보지 못했던 모습인데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주목받는 거는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 둘이서요. 사실 자기주종 인간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통제를 해야 되고 이 뜻밖의 변수 같은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이것만 보면 굉장히 안 좋은 점일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또 이 명분보다는 실리를 좋아하고 또 형식보다 내용을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나면 혹시 또 케미가 맞으면요. 네. 또 뜻밖의 굉장히 통 큰 결단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회담이 뭐 세기의 빅딜이다. 그다음에 뭐 단판인데 여기서 진짜 빅딜이 나올 거다. 이런 예측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약에 이번 본격적으로 이 두 사람이 어떤 빅딜을 어느 정도까지 논의하게 될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결국 이번 회담의 핵심은 이른바 CBID,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이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여기에 합당한 체제 보장을 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결국 이걸 맞교환하는 문제죠. 이 맞교환을 언제 어떻게 또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하느냐. 이걸 이제 두 정상이 최종적으로 담판을 이번 회담에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비핵화 부분을 보자면은 글쎄 뭔가 이제 합의문이 나오지 않을까 이게 정말 구체적으로 잘 짜여진 건 아니더라도 뭐 얼개 정도 그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은 지난번 판문점 선언보다는 조금 진일보된 것이 나와줘야지 우리가 성공이라고 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정도 얘기만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른 얘기 예를 들어서 뭐 핵무기를 일부 반출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먼저 하는 뭐 행동이 있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찰을 받는 부분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들어가 준다면은 사실은 조금 굉장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북한이 이번에 CBID를 수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누차 얘기를 했지만 북한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불가역적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하지만 CBID를 관철시키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어느 정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양보를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일단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은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의해서 이 CBID를 수용하는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CBID 방식을 수용하되 표현에서는 합의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표현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완곡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두 정상이 만나면은 그 결과물로서 나오는 게 합의문일 거고 지금 그거 관련해서 이게 뭐 공동 성명이냐 선언이냐 얘기가 많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은 타임라인입니다. 지난 25년 동안에 수많은 협상에서도 안 나왔던 게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얘기가 안 나왔거든요. 그 타임라인 예를 들어서 지금 6월 12일이니까 2020년 6월 12일까지 완성한다 비핵화를. 만약 그게 들어가면 저는 기본적으로 성공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미국 쪽에서 바라고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하면 북한의 초기 조치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북한이 실현할 것이냐 요게 담기면 네. 사실상 모호하다는 비판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죠. 사실 지금 북한, 미국 모두가 속도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임기 안에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것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빨리 이게 경제 건설에 집중을 해서 경제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비핵화 관련된 진전을 보여주고 거기에 합당한 제재 완화 조치를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빨리 비핵화를 하고 체제 안전 보장을 막강화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이 이 비핵화가 지연이 돼서 미국의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선다면 김정은 입장에서도 또 난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새로운 지도자를 상대로 비핵화를 이어가고 또 체제 보장을 또 보장받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두 지도자는 빠른 시간 안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년 안에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을 막강화해서 가시적인 이행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에 가장 지금 관건이 되는 것이 그리고 폼페오가 김영철을 만나고 난 뒤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북한이 초기에 얼마나 크게 양보를 해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많은 사람들한테 확신시켜주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핵 탄두 또는 ICBM 또는 핵 물질을 얼마나 많이 폐기 또는 반출하느냐가 결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빨리 뭐 1년에서 6개월 지금 3개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3개월 안에 북한이 가시적인 액션을 한다는 약속을 하게 되면 이것도 엄청난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걸 미국으로 반출해서 미국이 가지고 싶어하는 볼턴이 얘기한 거고요. 북한으로서는 오히려 풍계리처럼 전문가를 북한으로 불러서 폐기시키는 방향. 요 세 가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결국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결단이 중요한 거군요. 그렇죠. 만약 그게 나오지 않는다면 애매한 어떤 선언적 합의가 될 것이고 그거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고 그거는 이제 비핵화 이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이걸 알기 때문에 미리 많은 것을 포기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에 대한 체제 보장이 확신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이제 딜레마와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의 그 파격적인 그 통치 스타일을 봐서는 아주 초기 단계에서 핵탄두라든지 그 ICBM을 그 해체하고 또 반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이제 우리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결국 이런 파격적인 결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맞대응해 주느냐 그게 이제 달려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김정은은 절대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미국의 어떤 압력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핵 폐기를 하는 방식은 절대 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북한 내 군부 강경파라든지 이런 국내 정치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떻든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프로세스를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괄 타결은 합의가 이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일괄 타결 합의를 이행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 단계적으로 이제 이 이행이 되는 과정에서 후속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면 4차를 위한 검증과 관련해서도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만만치 않은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에 굉장히 많은 걸 좀 보여주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아직도 워싱턴 뭐 정가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번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판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뭔가 좀 많이 내놔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비핵화에 대해서 이제 두 나라의 어떤 그런 조율이 있으면은 그 다음 주요 쟁점은 당연히 이제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이 문제일 텐데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대가 어떤 보상으로 경제적인 지원보다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을 줄곧 요구해 온 거죠. 근데 이제 김계관 담화문에 그렇게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요. 사실 이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미국이 경제 제재를 좀 해제를 해줘서 경제적으로 숨통을 트여주는 것.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거니까 네. 그걸 더 바랄 수도 있어요. 사실 체제 보장에서 경제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북한이 그렇게도 우려하는 바로 리비아가 무너진 방식이 바로 경제 문제 때문이거든요. 사실 리비아 경제가 이 유가가 비쌀 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유가가 하락하니까 리비아 경제가 갑자기 급속도로 악화됐고 여기서 부정부패 문제까지 생기니까 민주화 요구가 높아지면서 카다피가 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한 거거든요. 이걸 북한도 굉장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김영철 부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난 1일 날 만났을 때 뭐 다른 것보다도 사실 마식령이나 원산 같은 곳에 네. 뭐 카지노를 만든다든가 해서 관광산업 이 투자를 좀 미국에서 좀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번 회담이 잘 된다고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어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체제 안전 보장이나 경제 지원 조치로는 어떤 거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의회 도움이라든지 이런 걸 바라지 않고 혼자서 이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 총선 선언 같은 거, 그리고 정치적인 선언이지만 할 수가 있고요. 북미 수교 같은 거.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 제재 중에서 행정명령으로 들어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뺄 수 있고 의회 법령이 만들어진 것들도 사실은 약간 좀 편의를 봐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번에 다 해줄 리는 없고요. 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라미 전법은 북한만 쓰는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쓰는 거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정상 국가로 가는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우리가 본다면 이거는 이제 과거에 이 핵을 가지고 핵을 안고 소극적으로 생존만 하겠다는 거에서 사실 적극적 안보 이걸 이제 소극적 안보에서 적극적 안보로 가는 것인데요. 거기는 이제 삶의 질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번영이라든지 평화 같은 걸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사실상 소극적 안보가 담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종전선언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미국이 해줄 수 있는 아주 가시적인 조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그야말로 이제 목전에 다가오면서 세계의 관심도 최고조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특히 개최국인 이 싱가포르에서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와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어떤 세계 평화에 지금 운명이 걸려 있는 이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 한번 해주시죠. 글쎄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자기 뭐 걸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마당에서 걸어 나가는 것은 자기의 협상가로서의 능력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당히 그 세계의 쇼와 같은 그런 정상회담을 만들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제 이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겠죠.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니까. 그리고 그 추후에 이제 계속 있을 여러 가지 뭐 실무 회담이라든지 그리고 계속 있을 거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정상회담, 2차, 3차 정상회담, 그게 사실은 더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번과 같은 기회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체제 안전 보장과 경제 건설과 관련해서
절체절명의 상황에까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번 회담에 의미 있는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고 또 지금까지 보여준 파격의 연속이라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다른 역대급 파격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저는 조심스럽지만 좀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사실 김정은의 전략적 목표는 같습니다. 2년 안에 비핵화와 체제 보장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도가 초기에는 북한이 양보할 게 훨씬 많은 일종의 언밸런스가 일어나는 거죠. 네. 미국은 많은 약속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초기에 얼마나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을 하느냐. 여기에 달렸고 3일간의 고민이 바로 거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일요일 오후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회담이 열릴 장소인 싱가포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는 아마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겁니다. 부디 이번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가 돼서 세계의 평화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그런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